1888년 영국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런던은 부와 권력 그리고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거리와 웅장한 건물들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도시 동쪽에 위치한 화이트채플, 그곳은 가난과 범죄, 질병이 뒤섞인 빈민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악취가 가득했고 비가 내리면 길은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희미한 가스등만이 거리를 비췄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과 허름한 여인숙을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밤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거리가 세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살인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888년 8월 31일 새벽, 한 마부가 출근길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이트채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앤 니컬스, 당시 43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을 살펴본 경찰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범행은 지나치게 잔혹했고 범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현장에 남겨진 단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DNA를 수집하고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어둠 속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이 사건을 잊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또 다른 여성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밤이 되면 주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골목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사람도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범인이 외국인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신문에는 범인이 의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했습니다. 시신 상태가 너무나 정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정육점 주인이나 도살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문은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포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이트채플의 밤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술집에서는 온통 살인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범인이 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육점 주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류층 귀족이 몰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확실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런 연쇄살인범을 끝내 잡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당시 런던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거리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DNA 분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문 수사 역시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 수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기억과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대부분 어두운 밤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달랐고, 누군가는 키가 큰 남자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평범한 신사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거대한 도시 전체를 뒤지면서도 정작 범인과 가장 가까운 단서는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화이트채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런던 전체가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을 영원히 역사에 남길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의 작성자는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 이름은 곧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이 이름을 기사 제목에 사용했고,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범을 잭 더 리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 편지가 진짜 범인이 보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늘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어쩌면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옆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888년 가을, 런던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 더 리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